여러분은 5대를 내려온 장인이 만든 제품 200년 전통의 명가에서 만들었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신뢰성이 팍팍 느껴지고 품질이 좋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100년 전통 컴퓨터 개발업체가 만든 100년을 쓰는 컴퓨터,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50년 전통의 핸드폰. 네, 듣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팍팍 드시죠? 말 그대로 이건 베트남 스키 부대, 왠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저런 말들은 제가 일본의 지인들과 주로 한일 양국의 기술이나 업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본인들이 말 같지도 않은 자부심을 부리면 바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소리인데요.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면 좀처럼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일본인들이 진심으로 화가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사람이란 건 진실을 공격당하면 제일 아프거든요. 최근 20년간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장인 문화에 집착하다 트렌드를 못 쫓아가고 세계적으로는 아무 경쟁력도 없고 일본 내부에서만 통하는 기술과 문화, 바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일본 특유의 장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에만 해도 일본의 장인 정신, 일본어로 모노즈쿠리는 전 세계의 메이드 인 재팬의 브랜드 파워를 알리는 1등 공신이었죠. 당시만 해도 손톱깎이 하나도 일제는 품질이 전혀 다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본의 장인 정신이 어쩌다 이제는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을까요? 여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던 한 유럽 출신 외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을 처음 온 것이 벌써 20년 전이네요. 20년간 업무상 1년의 반 정도를 일본과 한국에 머물고 있다 보니 내 나라보다 일본과 한국이 더 익숙할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이상 한국에 머물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두 나라를 오가며 사회와 문화, 경제 모든 면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일본과 왔을 때 두 나라의 엄청난 격차를 생각하면 많은 면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는 한국이 20년 전과 같은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국에 돌아가 가끔 기업체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 모노즈쿠리에 대한 주제입니다. 나는 이것이 메이드 인 재팬을 만들었던 1등 공신이지만 지금은 일본의 앞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고 설명하죠. 일본의 장인 정신은 산업 전반과 사회, 문화를 이끄는 근간입니다. 장인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가볍고 경박한 사고 방식으로 치부합니다. 장인의 노력과 오랜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이 무조건 좋다는 믿음은 일본인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사상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본 장인이 수제로 만든 고가의 제품보다 대량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더 좋은 것을 자주 봅니다. 한국과도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누가 만들었는지 보다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은가를 중요시합니다. 일본인들은 장인이 만든 것에 돈을 지불하기보다 장인의 이름값과 명성을 삽니다. 일본의 유명한 가게는 장인이 만든 생선 담는 나무 상자를 고집합니다. 생선 냄새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나무보다 스티로폼이 신선도와 온도 관리에 편한데도요. 일본이 자랑하는 스시 만드는 장인이 되려면 10년이 넘는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몇 년 동안 초밥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재능보다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일본의 장인이라 합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최신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팩시밀리가 출시됩니다. 여러 가지 기발한 기능이 많이 붙어있지만 일본인들 말고는 아무도 그런 팩스 기능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지금도 팩스로 견적서와 주문서를 요구하고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일본인들은 혁신적인 제품보다 기존에 쓰던 제품의 기능을 추가한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장인이 만드는 물건들이 불편해도 계속 사용하게 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은 내 나라 독일의 마이스터 문화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마이스터 보유한 기술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마이스터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입니다. 이런 점은 오히려 한국이 독일과 닮아 있습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적극적입니다. 계속 쓰던 것도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바꾸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을 고집하고 있는 한 한국과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것을 일본의 전통, 일본인의 정신이라 생각하고 있겠지요? 네, 이분은 독일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 있을 때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 나눈 내용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게 재구성해봤고요. 이분이 독일에 돌아가면 일본의 장인 문화에 대한 책을 집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책이 발간되면 한번 소개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처럼 과거에는 세계 각국이 일본을 배우자면서 본보기가 되었던 모노즈쿠리, 즉 장인 정신이 이제는 시대착오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장인은 쇼쿠닌이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와 존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인간문화재처럼 특수한 전통문화 몇 개에 한정된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장인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나무통을 만드는 장인, 차 보관함을 만드는 장인, 심지어 교토에는 수백 년 내려온 귀우비개 만드는 장인도 있고요. 몇백 년째 감나무로 만든 찻숟가락 만드는 장인도 일본 다도회에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상석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별의별 시시콜콜한 품목들까지 장인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선 일본인들이 신뢰를 보내고 있죠. 이런 일본의 장인 문화가 생겨난 배경을 보자면 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농민도 사냥꾼도 백정도 출세의 사무라이가 되고 심지어 장군이나 영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의 재팬드림이었죠. 그런 시대 상황에서 배신과 암투, 무수한 전쟁 끝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렇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권을 위협하고 반란의 소지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신분은 바꿀 수 없게 만들고 한번 상인은 영원한 상인, 농민은 농민, 에도 막부는 이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목상 집에 태어나면 대대로 비단을 팔아야 하는 거고 나무통을 만드는 집의 사람은 나무통을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가업을 대대로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를 이을수록 솜씨를 보다 갈고 닦고 비법을 만들어낸 쪽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장인이라 부르게 된 거죠. 300년째 대를 이어온 칼 만드는 명장이 생기고 200년 된 장어구이집이 있고 100년 된 튀김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고양이한테 다는 방울을 만드는 장인, 교토 제1의 귀우비개 장인, 당대 최고의 젓가락 채색 장인,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과거엔 이런 장인 정신, 장인 문화로 발달한 기술력이 사회와 국가의 기술력으로 이어졌으니까 지금보다 중요성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2차 산업인 소재산업, 제조업 역시 정밀도와 세밀한 규격화, 일정한 품질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했기에 이런 일본의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자와 기술자들이 세계 최고 품질의 메이드 인 재팬을 만드는 1등 공신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세계 산업의 흐름이 디지털, 반도체를 비롯한 나노 산업과 IT 응용 기술 쪽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장인 정신의 방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더 편리하고 더 혁신적인 기술, 창의적으로 없던 것을 만들어 기존 생활을 바꿔나가는 변화를 시도하는데 일본은 자기들이 쓰던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그 개량형을 만드는 데 치중해버린 거죠. 게다가 일본의 장인들이 강조하는 100년을 쓰는 제품, 이런 정신을 아무데나 넣어버리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일본의 장인 문화는 50년 쓸 수 있는 팩스, 100년 쓸 수 있는 컴퓨터, 이런 거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맞겠습니까?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기술을 개선해가는 응용력, 그리고 창조 정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대에 자기네들이 만들던 제품을 0.00001mm 더 깎아서 세밀화하는 기술, 이런 데 집착을 하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해서 비유하면요, 전 세계가 컴퓨터 부품의 초고성능화와 점점 더 빨라지는 교환 주기에 대비한 기술에 집중하는데 얘네들은 장인이 만든 키보드의 완벽한 터치감, 모니터 받침대의 가장 이상적인 소재, 이런 데 집중하는 모양새인 거죠. 일본의 기업과 산업 부분의 장인 정신이 불러온 웃지 못할 에피소드, 재미있는 뒷이야기들은 참 많지만 이건 다른 영상에서 또 다시 자세하게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종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장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딴 짓을 해도 먹고 살게 해주니까요. 표현이 과격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높은 구매력을 갖춘 1억 2천만의 인구, 이런 일본의 내수 경제 규모는 한국의 몇 배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시장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일본 내에서만 활성화가 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일본의 소규모 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꺼리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한 품목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든다는 진지한 자세, 이런 장인 정신만은 존중해줄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장인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게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다면 장인이 굳이 필요 있나요?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설 방망이 깎는 노인을 알면 제가 훨씬 더 맛깔나게 팩트 폭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쟤네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게 좀 아쉽네요. 방망이 깎는 노인의 이야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이제는 빨래 방망이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인데 일본의 장인 정신은 여전히 방망이를 어떻게 하면 0.0001g의 차이로 더 멋지게 깎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방망이가 필요 없는 기술을 창조하는 데 힘쓴 한국과
20년 동안 방망이만 죽어라 깎아대는 일본. 어떤 쪽이 미래의 승자가 될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에서 한국의 좋은 점과 자랑할 점들, 이런 거를 제자리에 머무는 일본에 빗대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철저히 경험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도 국수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틀린 말 한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자랑할 건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고 직접 만들어 온 한국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국의 잘못된 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그런 한국에 개선해야 할 점, 바꿔나가야 할 점은 다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불편하고 잘못된 것들, 문제 있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꿔왔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제가 굳이 영상에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이게 문제다, 한국은 저게 문제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계속 한국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